걱정만 하게 되면. 검수. 자, 잘 들리시나요? 아, 소리가 울려요? 제가 컴퓨터 문외한이라서 그것까지는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네. 네, 동표태님, 예. 자, 시작하겠습니다. 맨날, 그러니까 제가 예, 방송을 하면 짧게 한다리고 계속 1시간씩 걸리더라고요. 그죠? 1시간씩 걸리면 방송 보기도 싫을 텐데, 그죠? 그래서 빨리 진행을 할게요. 다 이야기를 했었던 내용들이고, 그런 가운데에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할 만한 내용. 자, 이제 아까 수출 이야기를 했지만 지지직거려요? 다른 분들도 지지직거려요? 소리가 이상하네. 그러면 이쪽 저쪽에서 다 이상하다고 그러는 거 보니까 이상한 모양인데. 잠깐만요. 하나 둘 셋 둘 둘 셋. 지난번에도 소리가 그렇다더니 안 들리는 데도 있고. 소리가 이상한가요? 하면 또 멈췄네. 한번 뽑았다가 그래. 이제 소리 괜찮다. 다른 분들 이쪽 모아모아님 소리 이상해요? 이제 괜찮아요? 괜찮으면 1번. 이렇게 근데 이쪽에서 답이 없네. 모아모아님, 플러스업님 소리 괜찮아요? 유튜브 쪽은 괜찮은 것 같은데 MTN 쪽은 소리가 안 들리나? 다른 분 안 들려요? 아, 이렇게 하면서 시간 다 보내는 거 아주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건데. 하늘바람 별신님, MTN 쪽은 소리 안 들려요? 이쪽이 지금 유튜브 쪽은 소리가 괜찮다 그러는데 여기 또 안 되는 모양이야. 에? 관리팀. 사진. 이쪽은 안 되면? 제가 이래서 공개 방송 이런 걸 잘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제 저는 뭐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데
이 컴퓨터 가지고 싸우다가 10분 지나버리잖아. 지난주도 그러더니. 아, 이거 어떡하나.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쪽은 안 들리는 거 맞죠? 유튜브 쪽은 들리는 거고, 그죠? 권명채님이나 박희신님, 이루리님 이쪽은 들리시는 거고, 그죠? 다 들려요? 한 번만 들리시면 1번 해주실래요? 이쪽은 안 들리나 본데. 안 들리는데 이야기해보니 아무 그거가 없고, 뭔가, 끝났어, 끝. 그러니까 좀 오기 전에 이거 좀 이 마이크하고 화상하고 이런 거 좀 점검 좀 하라고. 그냥 광고 켜놓지 말고. 한 번만 더 이러면 내가 아직 가만 안 놔둬, 정말. 지난주에도 그러더니. 시작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시죠? 시간, 아까운 시간 10분 지나가고 있네. 기분 상하면 말도 안 나오는데 말이야. 참. 자, 오늘 타이틀은 이제 주요 섹터에 있어서의, 가격, 주가 위치에 대한 부분을 일정 정도 이야기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려면 이제 시장에 대한 부분과 수출 이런 부분들을 알아야 돼요. 그냥 할 일 없어서 수출입 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아니고, 그죠? 지금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메모리 반도체가 50%, 반도체가 29.8% 감소했다잖아요. 그죠? 여기서 제가 이제 막 시간이 없으니까 막 넘어가고 있는데 하나하나 다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실 시장 지수로 보면 지금은 박스권이다. 그지? 그리고 내일 옵션 만기에 놓여져 있는 부분이어서 사실 지난주에 제가 예상을 한 건 이 2,500에서 좀 돌아서 나가리라고 봤는데 그래서 주식이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그냥 단순하게 바라보면 안 된다고. 무슨 얘기냐면 그 당일날 예상은 하되 당일날 그 주가 흐름 부분 속에서 수급의 흐름 부분들을 체크를 해야 돼. 수급 흐름을 체크를 해서 외인들의 매수세가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이상이 없는지 이상이 있는지, 주식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또 이렇게 크게 나오나 선물까지, 그죠? 특히 이번 12월 내일은 쿼드러블 워칭데이, 만기 부분에 놓여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물이나 이런 흐름 부분들을 다 같이 보면서 움직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식은 예측과 대응을 함께 해 나아가는 참 어려운 작업이에요. 저도 우리 회원들에게 이날 종합주가지수 이 아침 동시효과에 음봉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일부 매도하라 그랬어요. 동시효과에. 왜? 양봉 두 개에다가 기술적으로 보면
이게 박스권 상단이기도 하고 2,500포인트에 놓여져 있는 위치니까 이제 그런데 단기는 매도인데 이렇게 쭉 흐르라고는 생각을 못했어. 내려와도 요 라인 정도의 부분, 그러니까 이틀 음봉 정도면 충분히 케어가 될 것이라고 봤는데 더 내려온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려면 항상 이 부분을 같이 체크를 해야 된다고. 선물 옵션의 움직임과 프로그램 매매 이런 부분들을 같이 체크를 해서 시장 전반에 매수세가 붙고 있는지, 외인들이 선물로 프로그램 매도를 유발하는지, 특히 만기 주간에 놓여져 있을 땐 그것을 병행해야 돼. 그런데 어제 미국 시장에서 나스닥 기준 사실 왜 아시아 증시나 상해 그리고 홍콩 그죠? 오늘 3.3% 급락했네 그죠? 반등 세게 했잖아.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알아.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우리나라 중국 관련해서 여러분들도 아까 그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뭐예요? 위드 코로나 하겠다고 해서 맘 놓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중국이 상황이. 그죠? 현실적으로 지금 아까 이야기한 세 가지 이유. 그죠? 병상이 부족해. 그리고 중국 그 백신 맞은 부분에 있어서 이 이유들 의료 체계가 열악하고 중국 국산 백신의 효능이 떨어지고 거기에 노인네들 접종률이 60%대밖에 안 되고 그죠? 그러니까 연다고 한 번에 확 좋아지는 그런 흐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과열되게 올라가면 부담스러운 거지. 그죠? 당연한 거고 그거야. 여러분들도 그건 당연히 아실 거고. 그죠? 오늘은 어제부터 중국 화장품이니 이런 면세점이니 카지노니 이런 쪽 들어오는 건 매도 타이밍을 어제 오늘 잡아야 되는 게 정상인 부분이었고 여하튼 그런 가운데에서 제가 왜 이 반도체 워런 버핏이 쏘아올린 희망회로라 그러냐면 이게 이제 11월 15일 날 나온 이야기잖아 그죠? TSMC는 그 가격 라인을 지금 한 달 동안 옆으로 횡보하면서 갭 상승한 부분을 지켜내고 있어. 그런데 아까 수출 흐름 부분에 보면 알겠지만 삼성전자의 움직임을 한번 보자고. 삼성전자 업종 대표주니까 여러분들한테는 이거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야지 크게 보이지 너무 작게 보이니까. 그죠? 삼성전자는 환율하고 시장의 대표 흐름이니까 여기서 여기 끌고 오면서 그러니까 두 쪽이 끌고 나왔던 거야. 그죠? 그러면서 오히려 삼성전자나 잘 보시면 삼성전자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 이거 끌고 나오면서 지수를 견인했고 삼성전자가 5만 원에서 뭡니까? 이쪽 64,000원까지 올라왔잖아. 그죠? 52,000원에서 64,000원까지 12,000원이 올라온 상황이니까 쉬어가야 될 위치, 흐름 부분에 놓여져 있는데 그 속에서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 거고 반도체 업황이 안 좋은 상황, 그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안 좋은 건 이 하이닉스가 담당을 하고 있는 거고 그죠? 하이닉스가 여기 13만 원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작년부터 줄기차게 떨어지고 있는 거지. 크게 잘 보시면 이런 큰 마디로 이게 하나 마디, 이 마디와 연관돼서 두 번째 하락 범위. 이제 그러면 이 정도까지는 내려올 가능성이 높지, 그지? 7만 원 초반 라인까지는 지금 7만 9천 원이니까 앞으로도 조금 더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 저는
반도체가 가장 안 좋다라고 보니까 저는 매번 여러분들께 이야기하잖아요. 경기가 안 좋으면 반도체 중엔 그나마 뭐 그래도 조금 나은 종목이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반도체에 그러니까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7만 1,000원 정도까지 내려올 것이라고 보는데 저는 하여튼 반도체 관련주들의 주가 부분들을 한번 지나가면서 봐보라고. 그죠? 11월 15일 날 워런 버핏 이야기가 나오면서 얘는 K스택이지, 그죠? 11월 15일쯤이 요 날일 거야. 그죠? 워런 버핏이 TSMC 샀다고 우리나라 반도체들이 쭉 반등 들어간 거, 그죠? 다 거기서 비실비실하잖아, 그죠? 반도체 이게 장비, 뭐 부품, 소재 이런 쪽 라인 부분들 보면 이게 다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된다는 거예요. 응? 시간이. 왜? 경기의 저점을 확인하지 못한 상황이니까 저점이 나오는 부분까지 일정 정도 진행되는 부분이 전개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흐름들을 보여줬고 삼성전자하고 시장 지수 바닥에서 15% 올라올 때 상승한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부분을 한번 여러분께 주려고 그래. 그때 여러분들께 제가 포스코 케미칼하고 LG 엔솔을 이야기하면서 마디가 나왔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죠? 기억하죠? 그죠? 자, 이게 1차 상승. 예? 그 1차 상승만큼 오버슈팅을 했다. LG 엔솔이 그게 수급적으로 부분에 있어서 오버슈팅을 한 부분. 그게 58만 3천 원 이상짜리라고. 그러면 얘가 폭 자체의 조정, 1차 상승하고 조정 들어오는 위치 흐름으로 보게 되면 여기잖아. 그죠? 요만큼의 조정, 가격 조정을 보이는 거. 그 조정의 폭 라인으로 보게 되면 이제 거의 그러니까 1차 상승 때 요 라인하고 지금 이 위치 저는 55만 요 라인 정도까지가 조정의 폭이라고 하는데 얼추 다 들어왔어, 사실은. 예? 그 기간, 이때는 뭐냐? 이때는 무슨 거예요? 시장이 지수의 전저점을 하회하던 때이기 때문에 이 하락폭이 컸던 거고, 이 부분은 지금 단기 외 고점, 그리고 그 속에서 뭐예요? 박스 흐름을 일정 정도 갖고 가는 이 위치에 놓여져 있다라고 보고 55만 7천 원 뭐 요 라인 부분이 하락의 끝자락이라고 보는데 일단은 큰 마디가 완성이 되면 그 기간 조정이든 가격 조정이든 나오는 게 정상이야. 그러니까 얘네가 여기서 62만 9천 원에서 여기까지 쉬고 있으니 종합주가 지수도 못 가는 거지. 그죠? 삼성전자도 못 가고, LG 엔솔도 못 가고, 삼성전자는 반도체 이게 아니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1등 주식. 그지?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은 가장 성장력이 좋은 전기차의 핵심, IRA 법안의 수혜, 이거의 주도 섹터, 주도 종목. 그런데 두 개 다 마디를 완성했으니 당연히 기간과 가격 조정이 나와야 되는 거고. 그러니 시장 지수는 못 가는 거고. 못 가니까 박스가 되는 거고 그 박스의 공백을 뭐가 메꿔줬어요? 박스의 공백을 메꿔준 게 화장품. 그죠? 화장품 중에서 가장 실적이 좋은 애경산업. 그죠? 그런데 애경산업도 이제 위치상으로 보게 되면 1차 상승 들어왔고. 그죠? 그리고 그 1차 상승의 폭만큼 빠르게 들어왔잖아. 그죠? 여기서 들어가서 먹기에는 부담스러운 위치에 들어와 있는 거지. 단기적으로 먹기에는. 그죠? 그나마 이쪽 요란하게 움직이는 이 화장품들이지만 이제 뉴스 플로우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지만 애경산업은 그나마 실적이 양호한 부분이고 그죠? 뭐 실적 점검 3, 4분기 해보면 아시겠지만 그죠? 아모레 퍼시픽 얘도 여기서
요만큼 들어왔다가 여기서 이만큼 들어가고 있는 중이야. 그런데 요거 먹자고 여기는 큰 마디에 저항골이 놓여져 있는 위치라고 여기가. 그죠? 여기서 뭐하러 들어가? 그죠? 요거 먹으려고? 그지? 들어갈 이유가 없는 거지. 화장품 쪽 이런 한국콜마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화장품이 2017년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딱 어떤 주식을 딱 볼 때 돌아서 나오는 라인에 내가 1차적인 상승 부분을 했었던 위치 라인 부분에서 2차 마디 근처가 되게 되면 절대 거기서 추격 매수하면 안 돼요. 그런 거를 내가 기술적으로 체크를 해야 된다고. 그거 체크하지 않으면 아까 섹터상 반도체는 별별 삼성, SK하이닉스가 져버렸고, 이제 화장품이나 이쪽 이제 중국 관련 주식들이 위치 흐름 부분으로 봤을 때 올 만큼 다 왔고, 그러니까 여기서 더 기대하고 올라가는 건 왜? 화장품 산업은 2017년에 우리나라가 중국의 화장품 수입에서 마켓을 한 32%이 정도를 2017년도에 장악하고 있었는데 프랑스나 일본 그리고 중국한테 뺏기면서 그죠? 중국 자국 내 브랜드 이 부분이 활성화되고 또 프랑스와 일본 거기한테 뺏기면서 10%대로 내려왔다고. 이제 그거를 미주나 북미 이런 쪽에서 일정 정도 만회하려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제 이번 국면에 중국의 코로나 완화 이걸 가지고 너무 빠르게 반등을 했다라고 저는 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 들어가서는 크게 매력이 없고. 자, 그런 가운데 자동차 쪽을 보게 되면 현대차, 기아. 그죠? 형편없죠, 그죠? 현대차, 기아. 응? 엔진 문제 그걸 통해서 3, 4분기 충당금 만들고 그러면서 비실 그런 가운데에서 IRA 법안, 그죠? IRA 법안 부분을 혜택을 못 받는 수정한다 하지만 결국 지금 한 단계 내려와 갖고 이전 저점 여기 라인에서 이렇게 잘해야 박스권 만드는 부분인데 기관님들이 열심히 매도 때리고 있고 그죠? 수급으로 전혀 받쳐주지 않는 상황이고 응? 잘해야 박스권 라인 부분이잖아요. 경기가 안 좋으면 자동차도 안 팔리겠죠? 근데 참 아이러니하지 시장은 왜? 중국이 코로나를 완화한대. 그러면 안 팔리던 화장품이 잘 팔릴 거다. 조금 더 잘 팔리겠지. 그죠? 집구석에만 있다가 조금 나가는 사람들이 많게 생기니까. 그런데 그 화장품 팔리는 게 왜? 돌아다니지 못하는 걸 돌아다니게 하는 부분이 꼭 화장품 구매, 소비 이쪽만 영향이 있는 거냐고. 이제 걔네가 진짜로 아까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곧바로 위드 코로나를 다른 나라보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하기가 어렵다라고 한 것처럼 그죠? 시진핑의 치적인 제로 코로나를 지금 조금씩 바꿔가고는 있지만 그게 전면적으로는 내년 양회니 뭐니 그런 걸 둘째치고 경기가 안 좋다 그러는데 경기가 안 좋으면 립스틱은 짙게 바른다니까 원래 그런 부분에 놓여져 있는다 하더라도 속도가 너무 빠르다. 그죠? 카지노도 마찬가지지. 그러니까 바닥권에서 다 못 올라왔었던 애들이 얘네들이야. 그죠? 롯데 관광개발. 무슨 얘기냐면 야 하다못해 카카오 그죠? 얘도 밑에서 이렇게 쭉 뜯어보면 바닥권에서 여기서 이만큼이 한 30% 들어온 거야. 이 라인이 저점 기준으로. 그죠? 근데 카지노 이쪽 파라다이스니 이런 쪽 라인 부분도 내려왔다가 그죠? 파라다이스는 이제 좀 2차 상승을 마디로 이렇게 한 번 더 한 상황이고 그죠? 딱 걸렸잖아. 딱 걸렸어. 그죠? 여기 이전 고점이기도 하고
마디로 딱 걸리는 위치에 놓여져 있고, 그러니까 조금 올라가기도 부담스럽고, 여행, 이제 뭐야, 하나 투어? 여기서 바닥에서 지금 저는 이런 기업들 숫자 보면은 절대 못 들어가. 저는 뭐 매매하지도 않지만 여하튼 중국이 조금 위드 코로나 식으로 간다고 해서 중국 일본을 여행하고 뭐 하는 부분은 늘어나니까 그렇다 쳐도 동남아나 중국계 이전만큼 빠르게 회복이 돼서 지금 여태껏 2020년부터 주구장창 안 좋았었던 실적 부분을 회복할 수 있느냐, 수치 이 흐름을 보면 저는 겁나서 못 살. 그래서 얘도 뭐 크게 매력이 없다 보고, 그나마 이제 대한항공 정도. 왜냐하면 유가도 떨어지지. 거기다 뭐 저런 기대감도 조금 있고, 실적도 괜찮고, 뭐 아시아나하고 대한항공하고 편입 이 부분도 놓여져 있고, 여기서 이제 박스를 보이다가 조금 올라갈 수 있는 힘을 갖는 정도, 그죠? 그 정도 부분이고, 실질적으로는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었던 오히려 이런 것들이 의료 미용기기 쪽 라인 부분들, 이런 라인의 박스권 하단 클래시스라든지, 또 지난주에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클래시스, 제이시스, 메디칼, 이런 애들이 슬금슬금 올라오는 애, 루트로닉, 그지? 이런 애들은 실적이 되니까. 그런데 얘네들은 시가총액이 적어가지고 개별적으로 움직여서 하는 쪽 라인 정도고, 그 다음에 저는 오스테인 임플란트는 어떤 일이 있어도 안 하니까 레이나, 그죠? 이런 쪽이 오히려 다른 그 요란한 화장품이나 이런 쪽보다는 더 나은 위치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여러분들 무진장 뭐 수주가 어떻고 뭐 하지만 주가는 어때요? 별 볼 일 없지?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뭐 한국조선해양 할 거 없이, 그죠? 작년 내내 뭐 수주가 어떠니 뭐 하잖아, 그죠? 하염없이 내려오는데 무슨 조선지야? 응? 그치? 꽝이고. 아까 이야기했었던 이 유화 쪽은 그나마 롯데케미칼이나 금호석유나 롯데정밀화학이나 이제 바닥권을 막 만들려 그러는데, 여기도 정유업종들이 화학 쪽으로 자꾸 진출하고 이러면서 분명히 고환율 그리고 고유가 이런 것들이 해소되면서 나름대로 바닥을 잡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정도지. 안간힘을. 그죠? 그게 잘 보시면 9월 30일 저점 찍고 쭉 되돌아 나오는 라인 부분이 뭐냐면 유가의 하락 부분, 환율의 하락 부분하고 맞물려 들어가면서,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게 중요해. 여러분들 다시 한번 들리세요? 이쪽 유튜브 쪽? 여기 뭐 녹화가 안 된다니 뭐 이런 뭐 메시지가 뜨고 그러니까 참 싫다 정말. 이쪽은 들리나 보네. 지금 설명하는데도 자꾸 이렇게 이상한 그게 뜨니까, 아까 이야기했었던 이제 이런 부분이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환율이나 이런 것도 잘 봐야 된다고. 예? 있어 환율이. 지난번에도 여러분들께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어디 있어? 응? 응.
달러 인덱스와 원달러 환율 추이. 이걸 이제 조금 크게 보면 이때 뭐야 9월 30일 그러니까 9월 말 부분에 이 영국 총리 하나 잘못 뽑았을 때 그죠? 그때 달러가 막판으로 올라갔었을 때 아니야. 그죠? 그래서 꺾어질 가능성이 높은 위치에 와 있다. 그때 원달러 환율이 1,400원 넘어서 1,440원까지 갔었던 때. 그리고 다 꺾여서 내려왔잖아. 외국인들이 1,400원 넘어서 9월, 10월 달에 아주 편안하게 주식을 매수했고 그죠? 그러니까 걔네들은 그 가격에서 주가 올라서 수익. 그죠? 원달러 환율이 내려와서 수익. 그죠? 양방으로 지금 가격에 걔네 샀던 거 다시 다 때려도 그 매수했었던 부분은 수익인 거지.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 또 1,300원대에 너무 급격하게 내려오니까 뭐예요? 여기서 더 살려면 뭐예요? 원화 환율이 더 강세로 진행돼야 되잖아요. 그 강세로 진행되려면 뭐예요? 달러가 약세일 수 있는 이유가 명확하든지. 그죠? 달러가 약세를 더 추가적으로 지금 105에서 내려오려면 금리 인상 빅스텝이 아니고 12월 달에 빅스텝 내년에 0.25bp 2월 달에 인상 이런 흐름이 전개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15일 날 22에서 금리를 세게 올려주든지 아니면 우리나라가 수출 실적이 확 좋아지든지 그지? 우리나라 자체가 강해지든지 아니면 미국이 약해질 이유가 있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저는 추세적으로는 이렇게 내려올 거라고는 보는데 단기적 12월 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반등의 흐름 부분이 나오는 위치에 있잖아요. 너무 급격하게 내려왔기 때문에 올라갈 때도 마디를 긁으면서 올라가듯이 내려올 때도 마디를 긁으면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흐름으로 바라보게 되면 이제 아까 이야기한 환율이나 그리고 유가도 매번 여러분들께 이야기했었던 유가, 뭐 천연가스, 그지? 이런 것 좀 다 내려오고 있잖아. 그런데 이제 한편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죠? 야, 저렇게 천연가스, 유가 이런 게 다 내려오고 금리가 그러면 미국 시장도 정점이 오고 그러면 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고 멀티플을 줬던 미국 시장의 이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가 세게 회복할 거다. 저는 그렇게 안 봐요. 그러니까 이제 항상 지금 여러분들이 카카오 네이버의 주가 흐름을 보면 아시겠지만 걔네들 내년에 더 성장할 것이다. 매출과 영업이익이 더 성장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 게임 업종? 유메이도 오늘 참 결정 난다는데 어떻게 결정 난지 모르겠네. 나왔나? 가상화폐 시장이 확 좋아질 것이다. 신뢰를 회복하고 막 하는 데는 엄청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1999년도에 여러분들 막내 아들, 재벌집 막내 아들 보시는 분들 계셔요? 응? 거기에서 그 99년도 그 기업, 죠? 코스닥 기업 전화, 인터넷 전화 이거 한 기업 아시죠? 새로운 기술. 응? 그게 새로운 기술이야. 어? 4만 원간이 10만 원이니 해서 30만 원쯤 한 게 그게 새로운 기술이라고. 3만 원에서 시작을 가격이 유상증자, 무상증자 다 하고 2000년 1월 2일 장 시작할 때 32만 원이었어요. 밀레니엄이니 뭐니 하면서 2000년 1월 1일 날
2000년 1월 1일 날 32만 원 찍고 새로운 다이알패드. 저는 그때 다 매도했어요. 그 동시효과에. 그 기업 이게 이제 그게 새로운 기술이 이름이 솔본으로 바뀌었을 걸. 지금은 쳐다보지도 않지만 응? 언제적 2000년대였으니까. 그죠? 이건 좀 뭐 분할하고 뭐 해서 권리락하고 뭐 해서 그런데 실제는 32만 원이에. 한 해에 올라간 주가가 이제 몇 프로가 올라간 거야 이게 도대체. 그리고 나서는 돌아오지 않는다니까. 돌아오질 않아. 절대 안 돌아와. 죽었다 깨도.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중엔 그런 기업들이 많다. 다시는 또 돌아오지 못할 기업들이. 그렇기 때문에 나스닥이 미국 시장에서, 이 글로벌 시장에서 지금 가장 안 좋은 이유이기도 한 거야. 원래 그 멀티플을 주면서 주구장창 붙여놨었던 흐름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금리가 조금 뭐 속도 조절하고 그러면 그네들이 확 올라올 거다? 그렇게 순진한 사고를 가지면 안 된다. 그죠? 자, 건설. 그지? 건설주들 한번 여러분들 보셔. 현대건설. 저 삼성 엔지니어링. 그다음 삼성물산. 그죠? 그나마 그냥 그럭저럭 옆으로 횡보하잖아. 큰 시세도 없고, 그죠? 올해 내내. 그죠? 삼성물산도 올해 내내 그냥 여기서 바운더리에서 박스지 큰 시세 없이. 그죠? 막 삼성바이오로직스 하는데, 그죠? 얘도 올해 내내 거의 박스. 안 떨어진 게 다행이지. 그죠? 왜? 얘네들은 많이 떨어졌잖아. 올해 내내 한 해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 주기장창 떨어져서 셀트리온 형제들은 올해는 그래도 그거 하고 있어도 그지? 40만 원에서 14만 원 내려와 갖고 행보하는데 저는 쳐다보질 않으니까 시세를 한번 대시세를 주면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그지? 카카오든 네이버든 다시 되돌아오는 가격으로 돌아오기가 쉽지가 않다고. 그러나 이제 뱅크나 페이 이런 쪽은 어느 쪽에 중국 진출하니 뭐니 하면서 카카오보다 조금 더 높게 올라온 것 뿐이지. 그러니까 이런 섹터 움직임들을 보면 왜 자기가 주식을 매매를 하지 않아도, 그죠? 매매를 하지 않아도 뭡니까? 전체적인 섹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알고 움직여야지. 그죠? 그 다음에 문화 콘텐츠 중에 레몽레인 때문에 아까 올라왔지만 모더리 파동이 나온다라고 보는 거고 저는 여기서 이렇게 이 고점 못 돌파한다라는 쪽에 더 강해. 이미 시청률 20% 가까이 왔고 그러면 시청률 하늘과 별 따기 나와도 저 고점을 돌파하기가 쉽지가 않다. 네? 그건 여러분들이 다 더 잘 아실 거야. 그지? 그래서 중국과 관련된 부분에 이 드라마, 판권 이런 가능성 이런 것 때문에 스튜디오 드래곤이 들어오고 콘텐츠 리중앙이 올라오는데 그지? 스튜디오 드래곤 정도면 몰라도 다른 쪽은 크게 의미 없다라고 보고 왜냐하면 낙폭과대에 의한 반등의 흐름이 더 강하고 진짜로 영화 한 편 옛날 영화 하나 상영했다고 그걸 확 풀어줄까? 지금의 관계에서 왜냐하면 그 관계는 풀어줄 수도 있지. 저는 풀어주기 어렵다고 생각을 하지만 풀어줄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풀어줄 수도 있지만 지금 기본 골격이 미국하고 중국하고 미국이 IRA 법안하면서 사실 배터리나 또 반도체나 또 바이오나 이런
굵직한 산업 부분에 있어서 중국이 못 따라오게 방어를 하고 막으려는 안보의 관점으로 산업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윤석열 정권이 대미 이쪽에 더 친화적이기 때문에 쉽게 정책적 노선을 바꾸지 않는다면 시진핑이 쉽게 해줄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염두에 둬야 되지. 하여튼간 뭐 그거는 뭐 기관 수급이나 외국인 수급을 봐야 되는데 여하튼 이런 부분들에서는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접근해야 되고 사실 아까 이제 2차 전지 쪽 이야기를 했지만 LG 에너지 솔루션이 조정을 받으니까 뭐해? 대장이 조정을 받으니까 다 조정받죠? LNF, 에코프로 BM. 그러니까 에코프로 BM. 그제? 대주전자 재료 할 거 없이 그래도 얘네들은 조정의 폭이 그렇게 큰 편들이 아니잖아. 왜? 대장이 살아있기 때문에. 누가? LG엔솔이 포스코 케미컬이 살아있는 거지 죽은 게 아니야. 뭐 맨날 이렇게 올라가나?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거 폭 라인이 이렇게 마디가 들어왔고 하면 그지? 이 마디만큼의 상승 부분이 나오게 되면 당연히 주중에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뭐 맨날 올라가면은 뭐 얼마나 편해. 그죠? 그 지시장이 대장이 쉬니까 밑에 들어오던 애들은 다 쉬는 라인 부분을 갖고 가는데 그런 흐름들 속에서 뭐해? 포스코홀딩스, 그죠?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대형주 쪽에서 눈여겨 보실 분들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포스코홀딩스가 뭐 이전에 철강 쪽으로 이렇게 크게 보면 요 흐름이야. 여기 라인에 놓여져 있는 부분인데 잘 철강 쪽이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 리튬 쪽이다라는 쪽으로 바라보면 여기서 지금 이격 조정을 할 만한 타이밍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가 가장 강력한 매물대에 놓여져 있는 라인이고, 그러니까 이번 주 주간 라인에 이렇게 조정 라인을 볼 때 포스코홀딩스 이런 쪽은 매수를 하시면 된다라고 봐. 아시죠?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이 죽으라고 때리고 있다는 거 염두에 두지 말고, 그러니까 산업이 진화하는 부분에 타고 들어가는 쪽 라인 부분을 접근하는 것이 낫다라는 쪽이고, 아까 이제 조그만 종목 쪽에서는 뭐 이런 A라든지 클래시스라든지 이런 쪽 라인 이건 이제 부담도 별로 없잖아, 그죠? 그런데 이건 단체로 들어가면 안 되는 주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안 해. 오늘 제가 아침에 보고도 우리 회원들한테는 이야기 보여주기만 하고 이야기도 안 해. 그리고 대한항공 쪽 라인 부분들 관심 가지고 보면 되고, 그 다음에 2차 양극재 쪽 라인 부분들은 관심 있으신 분들은 포스코 케미칼이나, 그죠? 이거 지금 조정 라인, 얘도 지난번에 이야기했잖아요. 마디가 나왔다. 그죠? 여기가 마디 한 마디, 그 마디만큼 상승했다. 그죠? 이 마디만큼 상승한 부분이 되돌아왔고, 그러면 지금 조정의 폭 라인 부분은 어느 정도냐? 여기 라인의 조정의 폭, 그 조정의 폭 라인 부분을 염두에 두면 거의 다 들어왔죠? 여기 딱 그 조정 폭 라인이잖아요. 하단 라인. 그게 어제 딱 20만 500원 부분에 들어온 거고. 거기에 이제 에코프로비엠, 지금 요즘 얘가 에코프로비엠이나 LNF나 올라오지도 못하고 지금 길게 옆으로 횡보. 그죠? 그러니까 이런 라인 부분들이 결국은 누구에 달렸느냐? LG 에너지 솔루션이 쳐주느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은 얘가
여기서 그러니까 저런 거를 사러 막 들어가는 게 아니라 LG 에너지 솔루션이 20선을 회복을 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 뭐냐? 마디라인 부분으로는 가격상으로는 요 라인 정도까지가 조정의 폭이다라고 보는데 54만 9천 원, 54만 7천 원 라인이 예? 여기서 얘가 이 20선을 뚫고 나가도 바로 가지 않고 또 눌렸다 가고 할 부분이기 때문에 밀리면 매수인데 올라가 막 해서 20선을 쫓아가는 라인 부분까지는 하는 자리는 아니라고 지금은 기간 조정이 아직 좀 더 필요하고 이격 조절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섹터상 삼성전자나 이런 쪽은 세게 올라갈 수 있는 업종 모멘텀이 안 돼. 중국 소비 관련주는 이제 상승의 마디 부분에 와 있어. 그죠? 반도체는 지금 아까 하이스케 하이닉스 메모리 반도체 이쪽 라인의 수출도 별로 안 좋아. 그러니까 저쪽 찐 따로 옆으로 가 있어. 그죠? 그러면 특별하게 섹터가 진군할 만한 부분이 누가 있느냐? 유가락에 의해서 항공 정도? 그 정도 라인 부분에 밖에 없고 나머지는 큰 모멘텀들이 지금 없어. 이격 조정을 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2차 전지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시장이 비실한 거예요. 그죠? 이것을 빨리 메꿔주려고 하는 부분을 갖고 오려면 뭔가 시장에 모멘텀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 모멘텀은 아직 큰 게 없는 상황이고 그죠? 그렇다고 조그만 개별주가 막 잘 움직일 거다? 뒷담한 거야. 그죠? 중계방송. 여러분들 마음 아파하지 마. TV에서 오늘 최고 많이 올라간 거. 그죠? 그런 거 계속 오늘은 화장품이 뭐 많이 올라갔어요. 덴툼이 막 7, 4% 올라갔어요. 이런 거에 현혹당하지 말라고. 그죠? 그 4% 올라온 거 이틀 떨어진 거 다 복귀한 거고. 응? 그러니까 그 중계방송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그거를 염두에 두고 가면 안 돼요. 그죠? 오히려 긴 안목으로 양극재, 그죠? 양극재 중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강조드렸었던 종목 부분들을 밀릴 때마다 사는 게 좋고, 여하튼 대한민국에서 지금은 2차 전지 부분에 있어서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오늘 이제 방송으로 이야기를 안 했기 때문에 오늘 또 원고를 넣었었는데, 그죠? 또 오늘 못했어. 시간이 없어갖고. 이미 여러분들은 들으셨잖아요. 그죠? 타이밍상 언제 살 거냐? 언제 살 거냐? 지금 메모리 반도체 시장보다 더 높아질 시가총액 그 부분, 그러니까 좋다고 막 사는 게 아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마디가 LG엔솔과 포케가 마디가 나왔던 것처럼 그런 마디가 나오면 쉬어야 된다고.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보이고, 그러니까 그런 타이밍에서 어느 쪽에서 살 거냐? 그죠? 그런 부분들 그 속에서 이제 우리가 스케줄을 보는 건 다음 주에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하지. 그리고 FOMC 회의 있지. 그리고 마이크론 실적이 발표되는 21일 전후에서 그때가 이때까지 반도체가 안 좋다면 이 마이크론 실적 발표를 통해서 변곡점 그러니까 하락하던 게 되돌아 나올 수가 있고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 부분이에요. 이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그럭저럭 예상만큼 나오는 흐름이라면 FOMC 회의에서 그렇게 나쁘게 매파적으로 이야기할 일은 없어요.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 세계 최대 규모의 이 블랙스톤 이 어디야? 블랙스톤, 응? 블랙스톤 이런 환매 중단, 펀드런 조짐 뭐 이런 거 나오면 있죠. 시장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미국 시장은 지금 이런 부분에 놓여 있다니까. 그리고 주식 역사상 그죠? 금리가 인상하는데 어떤 거 하나 터지지 않고는 연착륙이라는 건 없어요. 예? 연착륙이라는 건 없어. 뭔가 문제가 터지지. 그게 뭐에 가장 안 좋았던 부분에서 터지는 거야. 그게 뭔지는 저도 예상을 다 할 수는 없지만 뭐가 안 좋아서 뭐가 딱 터지는 그런 흐름들이 전개가 되는 거. 그런 부분이 나와야 연준의 피봇이 그러니까 생각이 바뀌어서 금리를 전환하는 시점이 되는 거지 그런 부분이 아니고 고용도 양호해. 그러면 시간이 질질질질 가는 거예요. 차라리 빨리 터지면 빨리 되돌아 나올 수 전환을 하는데 계속 그렇다. 그러면 저점은 나왔는데 올라갈 힘은 없고 그러면서 제가
계속 이야기하잖아. 심폐소생. 이제 심폐소생. 뭐 죽을만 하면 뭐해? 양봉 하나 펑 만들고. 그래서 양봉 하나 거래량 동반해서 가는가 싶으면 또 비실비실비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조급함을 가지고 움직이는 시장이 절대 아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지금보다도 더한 뭐에 안 좋은 이야기들. 이거 다 아주 짠 거 같잖아요. 그죠? 연준 위원들 블랙아웃 기간 들어가니까 뭐에 쓸데없이 JP 모건 회장이니 뭐 골드만삭스 CEO니 경기 침체 직면할 수 있다. 아, 그거 모르고 있었어? 너네? 다 알고 있었잖아, 니네 회장들. 지난번에도 얘기했고. 그죠?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사람들이야. 시장 안 좋다고. 응? 모르는, 그 삼척동자도 다 알지. 내년에 경기 안 좋다는 거. 그죠? 모르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다 알고 있었어. 알고 있어. 그 알고 있는데 매도하기 싫은 거지. 왜?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고 생각하니까. 그죠?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LG 화학, 뭐 삼성 SDI, 포스코 케미칼, 에코프로 BM 이렇게 올라가 있는 2차 전지 양극재 경쟁력 있는 기업들은 떨어져도 사고 싶지 않고 저 밑에 있는 뭐에 카카오 네이버는 사고 싶고 이 심리인 거야. 그게 여러분들의 심리고 투자가들의 심리.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수익 안 난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셨죠? 네.